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월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12월에도 활기차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부터 볼 텐데요. 지난 18일에 17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상정돼서 통과된 안건은 총 몇 건입니까? 안건이 8건이었는데요. 8건 모두 일제히 가결됐습니다. 네, 연말이라 살펴볼 내용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도시재생이 법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3개 핵심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얘기인데요. 관련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2025 서울시 도심재생 전략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10년간 서울시의 도시재정비 사업이나 도심재생과 관련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셔도 과언은 아닌데요. 2013년에 제정된 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에 도심재생 활성화 지역에 선정된 지역은 시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지역별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리고 실행 자력 재생 단계를 받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4, 5년에 걸쳐서 작게는 100억 원, 많게는 500억 원의 시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네. 주로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앵커시설 확충 같은 지역을 재생시킬 수 있는 마중물 사업에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역이 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국가 선도 지역으로는 창신 승인 지역이 있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공모 사업에는 장위 1동, 암사 1동, 성수 1, 2가동, 그리고 신촌동, 상도 4동 같은 5곳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가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울역, 창동 상계, 그리고 가리봉, 해방촌, 세운상가, 낙원상가, 장안평 7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심의를 통해서 이제 후속 조치가 완료되게 되면 빠르면 12월에 최종 확정 공고될 내용이라고 하니까 이 지역은 시의 지원에 따른 도심의 재생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동대문구 장안평 일대 또 개발에 대한 그림도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가 몰려있는 곳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이곳을 앞으로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자동차 산업 복합단지로 서울시가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관련해서 종합정보센터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이 조건부로 가결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위치가 바로 5호선 장안평역 역세권 일대에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중고차 매매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서울시 자동차 산업의 이제 중심지로 꼽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장안평 일대인데요. 현재는 이제 노후화되고 아무래도 중고차 위주의 딜러 사업 위주다 보니 영세한 사업성이 지역 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들도 많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장안평 일대에 약 50만 2,600제곱미터를 중고차 매매 외에도 부품 정비 튜닝이라든지 중고 부품의 리사이클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산업 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보관입니다. 서울시가 해당 사업 부지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이번에 전략적으로 조건부 가결한 상황이고요. 해당 부지가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시비 약 29억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인데 자동차 산업 종합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장안평 일대의 자동차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수출 상담이라든지 또는 튜닝, 딜러 교육, 그리고 산업 인증 같은 그 여러 가지 기능 외에도 시민들이 가셔서 자동차를 타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도입할 예정으로 3층 정도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2016년 이후에는 장안평 일대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장안평 중고 매매단지들이 있는데요. 새롭게 이 시스템도 변화가 되고 좀 더 또 신뢰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1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주요 내용부터 봤고요. 이번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알아보는데요.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요.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 바뀌는 제도와 함께 주요 교통망 변화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토지 시장에서 내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에 큰 변화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하시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커지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토지 시장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유예 기간이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세율이 일제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래 이제 비사업용 토지라는 것이 이제 나대지라든지 실제 부재 지주가 가지고 있는 임야 그리고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뭐 단기 시세 차익이라든지 양도 차익을 목적으로 일종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토지를 양도하실 때 양도 차익이 있다면 지금보다 세금이 중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실 때 양도 차익이 있다면 차익에 따라서 세율이 16%에서 무려 48%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현행 6에서 38%보다는 10%포인트 양도세율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차익이 있다면 차익에 따라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세금이 그만큼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면 연내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해를 넘기시는 것보다 연내 잔금 처리를 하시는 것이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 주던 것들도 이제 올해 내에 일몰될 예정인데요. 전월세 시장 가격 불안이 크다 보니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을 정부가 우대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면제해 주던 것들의 제도가 올해 끝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주택 임대 사업자가 신규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셔서 네. 만약 향후 취득세를 내실 때는 종전보다 세금이 올라간 4.6%를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세금 부담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파실 분들은 올해 좀 서둘러서 매각을 하시는 게 좋겠군요. 그리고 아직 구체적 시행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르면 내년부터 10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효자 효녀들에게 정부가 상속세를 면제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우리도 결국에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효도를 하시고 또 부모에서 자녀로 세금 부담 없이 일정 부분 부가 이전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들이 본격화될 수밖에 네.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무주택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를 봉양하시고 합가해서 같이 살고 계실 경우 만약 향후 집을 상속받으신다면 집값 중에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100% 면제해 주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제 내년 통과돼서 바로 적용될 예정에 있는데요. 여야 이견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상속세법으로 무주택 자녀가 이제 5억 원짜리 집을 만약 부모에게 상속받으신다면 다른 공제 혜택이 없다면 2억 원 정도 이제 40% 정도만 면제되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뭐 무주택 자녀 중에 이것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실 수는 없겠지만 부모를 봉양하시게 되면 세금도 깎아준다고 하니 네. 경우에 따라 면제도 된다고 하니 뭐 적극적으로 봉양을 하셔서 뭐 이런 세금 혜택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출 관련된 제도 변화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담보대출 받기가 좀 어려울 거란 얘기를 이전부터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내용하고요.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실제 이제 서울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이제 11월부터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뭐 연말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내년 주택과 관련된 담보대출의 제도, 그러니까 여신 심사가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제 올해 발표됐었죠. 7위 가계부채 강화 대책을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인데요. 종전에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과 그리고 변동금리부 대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시기도 했죠. 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는 거치식 대출보다는 원리금을 함께 갚아 나가는 분할 상환식 대출을 정부가 우대하고 또는 거치식이나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부담을 조금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환 능력 강화 원칙도 정부가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대출을 받을 때는 LTV라고 하죠. 론투밸류라고 할 수 있는 주택의 담보 물건을 보고 대출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실제 차주의 그 소득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통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보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득 금액 증명원, 뭐 사업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이런 것들을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금 지급기관의 증명서, 그러니까 고령화 되신 분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 연금을 얼마 받는지에 대한 증빙까지 하셔야 된다고 하고 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액 이런 걸 통해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증빙하시는 것으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이 전보다 훨씬 커지는 대출의 경우에는 일정한 초과분을 분할 상환 대출 방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DTI, 그러니까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을 정부가 판정하는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오피스텔 상가 같은 경우도 1금융권이 아닌 상호금융권의 비주택 대출의 규제 강화도 병행될 예정이라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도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자라든지 임대 수익률을 내시기는 과거보다는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이거 외에도 뭐 연말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올해 워낙 가격이 올랐으니까 추가 상승 여력도 좀 둔화되고요. 뭐 계절적인 비수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또 내년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12월이나 내년 초에 일정 부분 거래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상황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올해 물론 부동산 시장에 회복이 있었습니다만 주로 뭐 새로 신규 분양이나 일부 지역으로 좀 편차가 있었는데 네. 이게 전체적인 상승의 온기를 느끼기 전에 벌써부터 거래가 줄고 가격이 좀 밀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네. 좀 부담스럽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예. 자, 오늘은 이제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함께 이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통 관련해서 새롭게 이제 교통망 신설되는 소식이 있어요. 내년 2월에 신분당선 연장 구간하고 수인선 복선철도 송도 인천 구간이 개통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길 따라 유동 자금이 유입되고 인구도 유입되면서 이제 개발 호재도 생기고 집값도 오르고 또 임대료도 상승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 내년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정자에서 광교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송도 인천 구간도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초에 큰 교통망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정자 광교 구간을 잇는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이제 광교에서 그리고 분당 정자 이런 것들이 다시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역까지 이동하는 구간이라 수원 일대의 강남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이기 신도시에서
사실상 광교의 집값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인선 인천 수원의 복선전철 같은 경우는 인천 구간, 안산 구간, 경기도 구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인천 구간 20.5km 가운데 지난 2012년 6월에 오이도 송도간 구간이 개통이 됐고요. 이번에 송도에서 인천역 간 7.4km 구간이 신규로 개통된다고 하니까 이 지역의 교통망이라든지 임대료도 일정 부분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KTX 지금 강남권에 계신 분들이 서울역이나 용산을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수서에 이제 KTX가 생기잖아요. 이게 네. 이제 내년에 운행이 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강남 분들은 이제 철도 교통이 혁신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요. 아직 개통 시기는 확정되지 않고 2016년 상반기 중에 개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바로 KTX 수서 평택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인데요.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부나 호남선을 이용하시려면 강북의 분들은 편리했지만 강남 분들은 아예 광명으로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서울역이나 또는 용산역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근데 수도권의 고속철도가 수서 평택 구간이 개통되면 이제 수서역을 거쳐서 동탄 그리고 평택까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동탄이 신도시 신규 분양도 있었지만 역세권 주변으로 주택 수요가 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올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1월부터 시범 운행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개통된다고 하니까 이 구간의 움직임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 신분당선 판교역과 연결되는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도 상반기 중에 개통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성남 분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광주라든지 여주, 이천 이런 지역들도 한 11개 정도의 정거장을 거쳐서 판교를 타고 강남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대도 교통망이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나 신고 또 전세 확정일자 신고도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좀 전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도 거래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직거래 네. 거래도 다소 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같은 경우 요즘 워낙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확정일자 반드시 받으셔야 되죠. 네. 근데 그때 주민센터 나가실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국토부가 구축해서 2017년에 전면화할 예정에 있고요. 일례로 내년에는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확정일자 신고도 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가실 필요 없이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새해 되면 달라지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부동산 정보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